네, 일단은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비교하는 문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일단은 짚어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주어로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쓰일 때는 문장의 앞에 나온다는 점,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 항상 둘 다요,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비동사를 유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비동사가 지금 설마 are나 were로 나와 있진 않은지, 그 정도까지만 체크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거는 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동사는요, 투부정사만 뒤에 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목적어로서 쓰일 때는 일반 동사 뒤에 붙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반 동사가 등장했을 때는 투부정사만이 목적으로 나오고 어떤 일반 동사는 동명사만이 목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일반 동사는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서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ecide라는 동사는 여러분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decide 뒤에는 무조건 투부정사만이 목적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he decided to go home 이런 문장 쉽죠? 근데 여러분이 she decided going home 이라고 했을 때는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녀가 결정했다 집에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투부정사만이 나올 수가 있지 절대 ing가 decide 뒤에는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투부정사만을 이제 목적으로 취해주는 동사들이 뚝 이렇게 있습니다. 요 정도 아시면은 사실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해도 무난하시고요. 이제 뭐 토익을 준비한다든지 다른 어떠한 영어 테스트를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경우에는 외우셔야 되는 단어의 양이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요 정도 그래도 알고 계시면 요 동사 뒤에는 무조건 투부정사가 오는구나 라고 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달달달달 외운 상태가 아니라 읽었을 때 자연스러운지 어색한지에 대해서 판별이 그냥 되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오래 쓴 친구들이나 이제 오래 이제 접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들렸을 때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가 좀 구별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많이 이제 들어보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 이제 저희 나라 교육상 많이 힘들죠. 어떠한 접하는 거 자체가. 자, 그리고 나서 또 동명사도 똑같은 거예요.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자, 요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동사들 뒤에는 무조건 동명사만이 목적어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중에서 쉬운 거, 우리 enjoy 같은 경우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즐기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he enjoys going hiking with his family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는 굉장히 즐겨요, 좋아하는데 가족과 함께 등산 가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문장이 he enjoys 라고 한 다음에 뒤에 to go 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ing.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해석을 했을 때 그냥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냥 했을 때 이게 틀린지 안 틀린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하지만 외워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조금은 귀찮고 짜증나지만 또 시험엔 또 되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의 동사의 차이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런 동사는 뭐만 나오고 요런 동사는 뭐만 나온다. 근데 여기까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좀 슬프게도 어떤 동사들은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또 둘 다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둘 다 어떤 동사는 이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둘 다 목적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또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석의 차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무슨 뜻이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외우셔야 되는 동사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동사들이 좀 수월해요. 좀 이제 어려운 동사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이 문장들을
이 단어만으로도 그냥 암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따로 외워놓으면 더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우리 start하고 begin 둘 다 뭐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나는 시작했어. start하고 begin 일단은 외워놓고 근데 뭐 어떤 남자애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like라는 동사 바로 또 외워줬죠. 좋아하는데 얘를 봐도 짝사랑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continue라는 동사 외워지는 거죠. 계속해서 좋아해요. 근데 짝사랑이 막 3년 4년이 돼갔어요. 그래서 3년 4년이 되니까 애가 완전 사랑으로 나의 감정이 바뀐 거야. 이젠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난 얘를 사랑해. 그러면은 love 뭐 여기까지도 외워지는 거고. 근데 봤더니 내가 제일 친하던 단짝 친구랑 얘가 사귀게 됐어. 그러면 싫어지죠. 그러니까 뭐 hate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동사들을 외워내는 것들이 여러분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이런 일반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둘 다 등장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I love to go 어쩌고 저쩌고랑 I love going 어쩌고 저쩌고랑 똑같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to go든 going이든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해석의 의미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정말 좋아해 가는 것을 이라는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을 외워놔도 조금은 쉽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둘 다 사용 가능한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 또 너무 좋죠. 근데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집 이제 학교에서 대비를 했을 때 풀어내는 문제집에서 같이 나오는 데는 꼭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면 어떤 일반 동사들은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또 둘 다 나와도 되는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시제로서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까지만 우리 파악해보고 우리 동명사 편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이 부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해석의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들부터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동사가 뭐가 나올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stop 그리고 regret 그리고 try라는 이 동사 세 가지 정도만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운 친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주 나오기도 해요. 우리 try라는 이 동사. 일단 기본적으로 let's try this 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의 어떤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try라는 단어는 뭔가 한번 해보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하지만 이 try는 뒤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자, 어떤 뜻이냐면 try 같은 경우에 뒤에 만약 동명사가 나와요. try plus ing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she tried 하면서 studying at home. She tried studying at home. 이런 표현.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가 학원을 5년 넘게 다녔는데 이제 학원 안 하고 혼자 집에서 공부해보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래서 그녀가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녀는 시도했다.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해석은 이렇게 돼요. 자, 하지만 이 문장을 투부정사로 바꿨을 때에는 she tried to study at home. She tried to study at home. 이렇게 됐을 땐 여러분 try 플러스 투부정사는 한 번 해보다, 시도해보다라는 해석이 되지가 않고요. try 플러스 투부정사는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즉 여러분 한 번 해보는 건 해봐야지 이러고 마는 거잖아요. 하지만 노력해본다는 건 여러 번 시도를 해서 내가 될 때까지 그래도 나의 어떠한 노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녀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집에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어 라는 해석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래도 서술형 문제에서 장문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try라는 어떠한 동사만 주고서는 해석에 맞춰서 문장을 변형하여 쓰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이 시도하다인지 노력하다인지를 구별해서 시도하다가 ing 들어간다라고요. 그리고 우리 노력하다는 뒤에 투부정사 들어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stop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stop 같은 경우에는
ing가 나왔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을 그냥 멈추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she stopped talking 하면 그녀는 말하는 걸 멈췄어. 진짜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She stopped eating. 그녀가 먹는 것을 멈췄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he stopped driving. 그가 운전하던 것을 멈췄어. 라는 해석이 돼요. 하지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우리 부사적 용법의 목적 역할이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돼요. She stopped to talk 라고 했을 때 그녀는 말하려고 멈췄다. 그녀는 말하기 위해서 멈췄다. She stopped to eat. 그녀는 멈췄는데 왜 멈췄다? 먹기 위해서 멈췄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he stopped to drive. 그가 멈췄다. 운전하기 위해서 멈췄다 라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 그냥 자연스럽게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라고 쓰고 싶을 때는 stop 다음에 ing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췄어 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투부정사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 regret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으면은 이제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regret라는 동사는 사실은 원래는 후회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egret 다음에 이 동명사가 나올 땐 stop이랑 마찬가지예요. 뭐뭐 한 걸 후회하다. 라는 어떤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regret 다음에 ing 동명사가 나왔을 때는 뭐뭐 하는 걸 그냥 후회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땐 여러분 뭐뭐 할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니까 I regret telling you this story. 나 이 이야기 너한테 말한 거 후회해. 왜냐면 telling이잖아요. ing예요. 근데 I regret to tell this story 하면은 나 이 얘기 너한테 해야 돼서 유감이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top이랑도 비슷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regret라는 동사 자체도 원래 뜻보다는 조금 더 투부정사를 썼을 때는 추가되는 느낌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게 있어요. 이것까지 아셔야지 조금 더 완벽해집니다. 자, 어떤 동사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기억하다의 remember라는 동사랑 까먹다, 잊어먹다의 forget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시제로서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remember든 forget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약간 투부정사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에요. 뭐뭐 한 것이 아니고 뭐뭐 할 것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remember 플러스 투부정사나 forget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뭐뭐 할 것을 까먹다라는 뜻이에요. 즉 일어나지 않은 어떠한 것을 기억해내거나 까먹었다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요. 하지만 ing가 나왔을 때는 뭐뭐 한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remember D나 forget D에 ing가 나왔을 때 뭐뭐 한 것을 기억해내다. 뭐뭐 한 것을 까먹다가 돼요. 즉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다시 기억을 했던지 아니면 일어났던 것을 까먹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I remember sending you a letter. 나 기억해. 근데 뭘 기억하냐면 너한테 편지를 보낸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상태인 거죠. 이미 난 너한테 편지를 보냈고 나는 그 상황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I remember 라고 한 다음에 to send you a letter 이라고 했을 때 나 기억나. 너한테 편지 보낼 것을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게 되겠죠. 이런 식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제에 맞춰서 문맥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쓰시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구별하는 것까지 아셨으면 투부정사랑 동명사 비교 문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투부정사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동명사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꼭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하겠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